자, 이번에는요.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긴 그 내용입니다. 바로 강북 삼성병원의 의사 이야기입니다. 한겨레입니다. CCTV 속 임 교수, 임세원 교수를 말합니다. 살해 위협 순간에도 간호사에게 도망쳐라 외쳤습니다. 자, 본인이 바로 도망을 쳤으면은 큰 변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간호사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리고 다른 간호사들을 빨리 피신시키기 위해서 잠시 지체하느냐고 이런 변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용 보면요. 진료실 옆 간호사 안전 확인하고 반대편으로 대피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일어나 인사하던 의사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동료 진료 환자 조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박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관련 기사 마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유족들의 어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임 교수 한때 우울증이었다. 그러나 극복을 했다고 하죠. 정신질환자 낙인 없는 치료를 원할 것이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들에 대한 또 어떤 편견, 차별 이런 걸 또 우려를 한 겁니다. 유족들이요. 여기 보시면요. 범인은요.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고요.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조문을 하고 있는데 아들 살린 은인에게 날벼락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문을 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이른바 임세원법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좀 자세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대한신경정신의학학회는 임세원법 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회 관계자가 설명합니다. 위급 상황 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드는 등 안전장치를 두는 내용이 법에 담겨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임세원법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환봉 변호사. 네. 사실 지금 의료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도 우리 사회의 허점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임세원법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보호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동안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직업들이 소중하고 각자 소명의식이 있지만 또 몇 가지 직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익적인 의무가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법에도 보게 되면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직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의사들은 응급 환자들이 왔을 때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의료진에 대한 폭행에 있어서는 다른 범죄보다 좀 더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제 직업적 중요성이라든가 사회적 의미를 감안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의사들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긴 했었지만 그에 부합하는 또 보호는 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사후 약방문격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번에야말로 좀 의사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문제가 된 만큼 이것이 조금 좀 더 빨리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소희 교수님, 의사들의 신변에 대한 보호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들에게 여러 가지 위협 행동을 가하는 환자에 대한 처벌도 엄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내용을 좀 좁혀보면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처벌을 엄격히 한다고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줄어든다, 막을 수 있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닐까요? 병원을 벗어난 정신질환자가 밖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일부분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유족도 처벌을 강화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희생당한 이제 임 교수도 평소에 지론이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국가가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가령 지금 이제 개정 대상으로 지금 그 올라와 있는 외래 치료 명령법이라고 있는데 이 명령제도라는 게 근데 이 명령제도가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제 못하게 되어 있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또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보호자도 또 섣불리 동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 실효가 없는 식으로 이제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그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이 환자분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자의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 얘기하듯이 지금 이제 그 환자의 동의 이 부분을 중시하는 건 인권을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인권의 범주하고 좀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도 인권이라는 잣대를 대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피해가 속출하는 것이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사회적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지하철이고 일상 가정 속에서. 이 실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이제 관리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 저렇게 저 좋은 뜻을 가지신 의사 선생님들도 어떤 저런 이제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고 의사의 소임을 다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너무 허구적인 어떤 이제 그 가치나 잣대를 들여대가지고 자꾸 이런 사회적 피해를 키우는 물을 좀 더 이상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좀 더 꼼꼼하게 고민할 대목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부터 사실 음주운전을 아주 강하게 처벌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박진아 아나운서가 저는 이슈톡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신년 모임 많으시죠? 신년 모임이 많다 보면 술자리도 자연스럽게 잦아지는데요. 술자리 가시는 분들 차는 놓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기억하시죠? 이 안타까운 20대 청년의 이름을 딴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생겼는데요. 이른바 윤창호법입니다. 이 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18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전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는데요. 앞으로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어제 경남에선 처음으로 이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운전자가 나왔는데요. 20대 송모 씨입니다. 송 씨는 지난달 30일 만취 상태로 차량을 돌고 가다가 보행자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송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뮤지컬 배우인 손승원 씨도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요. 연예인 중에는 첫 사례입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송 씨는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했는데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술잔과 운전대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처벌이 아주 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뒤에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런 분 계시다면요, 오늘부터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해서라든 바지 가랑이를 잡으셔서 꼭 말리셔야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꼭 명심해야겠습니다.